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석의 맞이입니다. 이제 전부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던 영화고 이제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걸 리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기리의 김대중이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럼 요번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과 또 비슷한 길을 걸어온 훌륭하신 분이 있으니까 굿바이 만델라라는 영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의 이제 일생을 또 다룬 영화가 몇 개 있으면 사실은 이 굿바이 만델라도 있고 그 임빅터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제 만델라 역할을 했었지. 맷 데이먼도 나왔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남아공 그 이제 럭비 팀의 럭비 국대팀의 그 뭐 일화를 다룬 약간 저는 그 영화도 봤었는데 그 영화는 왠지 내가 남아공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근데 왠지 약간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의 느낌이 약간 나 그 영화 보면은 맞아.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데 뭔가 그 2002 월드컵의 국대 그 경기를 봤을 때 그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 정도 영화들 이제 만델라가 좀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이 그 정도가 있는데 저 또 하나 있었죠. 그 자서전을 토대로 만든 그 뭐지? 이드리스 엘바 나온 거. 네. 그 뭐더라 제목이 롱웨이 투 프리덤인가 뭐 그 어쨌든 네. 그것도 이제 만델라의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였었죠. 굿바이 만델라라는 영화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만델라를 다룬 영화 중에서 저는 좀 와닿았던 영화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영화를 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제 만델라의 일생과 또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와 이제 또 남아공의 상황을 조금 이제 훑어봤는데 일단 이제 이 영화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만델라가 실제로 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후반기에 뭐 좀 그나마 이제 뭐 감옥에 갇히냐 아니면 약간 가택연금 형식으로 이제 바뀌냐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인데 일단은 그 이제 정말 17년 동안 그 감금대에서 살아왔던 그 일생에서 이제 그의 옆에서 뭔가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제 그 간수 이제 그레고리라는 네. 이제 그 사람의 시점에서 만델라가 결국 이제 석방되기까지 또 이제 남아공의 상황이 변해서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는 이제 안 봤었는데 이번엔 보고 나니까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주인공의 시점이 만델라가 아니라 네, 이제 여기 간수의 시점에서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간수가 처음에는 여기 이제 간수의 가족들 전부 다 부인도 이게 나쁜 여잔가라고 싶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그 당시 때 이제 있었던 사회적인 그 만연한 분위기 그 흑인들 나쁜 놈, 그 테러리스트, 공산당, 뭐 빨갱이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것들에 이제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좀 쟤네들은 백인을 다 죽이고 뭐 이 나라를 독차지를 하려 한다.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이제 처음에 볼 때 약간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보다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꽤 재밌게 봤는데 이게 그 보통 이제 만델라라고 하면은 그 만델라가 이제 워낙 거대한 인물이다 보니까는 만델라가 아까 당연히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사람 일대가 쭉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주인공이 이 간수의 시점에서 친구인 만델라와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27년을 보냈었나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전개돼 가지고 저는 좀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게 만델라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그레고리 간수를 이렇게 그 관찰자로서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 네. 그게 나는 오히려 더 이 감동과 그 만델라라는 인물의 어떤 위대함을 더 이제 극대화시킨 전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사실은 간수와 이제 제수와의 관계인데 이 제수 친구인 만델라와 이제 간수 친구인 미스터 그레고리의 이 관계가 저는 설정이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어느 정도 픽션이 가미된 건가 싶었는데 사실에 네, 근거해서 그 만들어진 간수 거라. 실제 인물이고 실제로도 만델라 대통령 된 다음에도 되게 친하게 지냈고 네, 예, 예. 그래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뭐
되게 좀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 벌어지는 일을 영화보다 뭐 더 영화 같은 일도 많아서 네. 여기서 나왔었던 이 인물들의 이 관계도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뭐 안중근 의사가 실제로 갇혀 있다가 오히려 또 교도관들이 네. 더 감화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제 비슷한 느낌이었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마진이 말씀하신 뭔가 그 남아공 이제 대충 남아공은 이제 백인들이 사실 훨씬 더 수적으로는 더 적은데 그 적은 백인이 이제 다수의 흑인을 그 억압하고 통치를 했죠. 네. 남아공이란 나라가. 그래서 뭔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권 하에서 되게 흑인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고 다 네. 백인을 죽이려 하는 다 폭도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과 네. 저 새끼 빨갱이다. 그렇죠. 비슷하지. 이건 무슨 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독재자들의 그런 통치 방식은 왜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여기서도 만델라 뭐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니요 뭐 솔직히 이런 패도 다 똑같지 어떻게 이런 게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어디선가도 나오는데 만델라가 할 때 나는 평화와 이 평등을 자유를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백인들은 자기들하고만 싸우니까는 뭐 자기네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델라는 뭐 백인들이 뭐 백인이라서 싸웠던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라던가 평등을 해치는 그 무엇과도 아마 싸웠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단지 뭐 백인이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이 뒤쪽에 여기서 이제 영화는 만델라가 27년 이제 그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가 거의 이제 주된 내용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만델라가 출소하고 나서도 그 굉장히 좀 험난한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따지고 보면 뭐 그분도 뭐 일생 전체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런 인물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론 되게 위대하신 분들인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솔직히 저는 마음이 짠해요 솔직히. 개인의 그 네. 한 인간의 삶으로서 봤을 때는 네. 그런 분들은 과연 개인의 행복이 있긴 했을까 나는 좀 그 생각이 들거든 솔직히.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일을 할 때 개인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 같아.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그 위대한 고목들은 네. 참 타인으로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과연 평생을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나 약간 조금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 그래. 아니, 이제 난 이 영화 마지막 마무리쯤에 저게 나오잖아요. 이제 출소가 이제 거의 확정되고 가족들을 이제 면회가 가능해져서 진짜로 가족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서로 이제 안부를 전하는 면회가 마지막쯤에 돼서야 이제 가능해지는데 거기서 간수한테 내 부인 만져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다 근데 27년 만에 만져보는 거라고 하는데 와 27년 동안 부인하고 진짜로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사는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인간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직 그 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1년인가 될 텐데.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장면 되게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거든요. 딱 그렇게 면회 왔을 때 그 만델라의 대사가 넌 너무 만져도 되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아내를 만져보지 못했어. 딱 근데 나 그 대사가 너무 되게 딱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무슨 뭐 성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인간으로서 그렇지 진짜로 정말 왜냐면 이제 그동안 항상 뭐 유리 벽으로 막혀서 면회를 해도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특히 뭐 아내뿐만이 아니라 딸 자기 자식들 가족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그 포옹도 할 수 있고 그 딸도 이렇게 막 얼굴 어루만지면서 그 장면 너무 진짜 또 눈물이 나온단 말이야 되게 지금 보면은 아주 꼬맹이 어렸을 때 봤었던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모습을 봤을 때 그 뭔가 아련한 느낌 본인은 여기 안에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지만 자신은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는 뭐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똑같고 풍경도 똑같고 만난 사람 똑같으니까 얼마나 시간인지 몰랐었지만 주변에 아내와 이 자식들을 보고 나니까 이 뭔가 이 세월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좀 뭔가 좀 형연할 수 없는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예. 들더라고. 와, 이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게 이 영화도 되게 담백하거든 되게 맞아요. 막 그렇게 무슨 뭐 막 감동을 막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 이끌어내려고 막 없어, 하고 없어. 막 그런 연출을 전혀 안 썼어요 되게 예, 예, 예. 다 담담해 모든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감동이 크게 다가오는 음흠. 그게 좋아가지고 음. 그래서 애초에 그것도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 간수와 또 이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로벤 섬인가 아무튼 뭐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걸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델라가 갇혀 있는 이제 교도소에 이제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의 뭐 이제 대사 같은 것도 봐도 막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이제 일반적인 백인들의 인식 뭔가 그리고 만델라 뭐 악의 수괴 약간 이제 정말 악의 뭐 우두머리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여기 만델라가 있대요 하면서 막 그 악의 거두를 내가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오히려 나 출세하겠구나 맞아 예. 사실은 사실 또 이제 이 영화가 물론 이제 만델라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은 사실 난 이 가족으로 인해서 좀 보여지는 것도 아내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난 약간 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육사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군인 막 아파트 이런 데 살면은 이게 실제 군인 아내들이 자기 남편 계급에 따라서 예. 사모님들 눈치 보고 군인 아파트도 그렇고 사원 아파트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다 이게 자기 계급과 신분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들도 뭐 부장 와이프, 과장 와이프, 그러니까, 뭐 대리 예. 와이프처럼 뭔가 계급이 정해지게 되죠. 여기서도 약간 여기 그 주인공 와이프가 되게 약간 조금 다른 더 예, 높은 예. 계급의 이제 사모님들 약간 비리 맞춰주려고 되게 애를 그치. 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뭐 승진하게 하려고 막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와이프는 남편 승진시키려고 이제 그 사모님들한테 싸바싸바 하는 네. 거죠. 예. 부인도 이제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내조라면 내조고 이제 어쨌든 네.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고군분투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간수가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네. 상당히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간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그다음 여기서 부인은 미용사 일을 하고 남편은 그 간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뭐 우리 자식들 모두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되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영화만 봐가지고는 몇몇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알았는데 남아공의 물가가 그때 되게 비싸서 그래서 여기서 막 그 대학 이걸로는 뭐 우리 애들 그 학교 신발도 못 사 막 이러는데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 남아공의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아공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 이게 거기 사실 이제 이게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좀 나라 전체가 좀 이제 개판이 좀 그게 있었어 되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요번에 아파르테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훑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되게 백인들이 흑인을 되게 좀 차별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파르테이트라는 게 그걸 넘어서 그냥 진짜 완전 약간 파시즘 약간 네오나치즘에 가까운 뭐 그 정도의 독재 체제라 가지고 그래서 백인들도 사실은 아파르테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 백인들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그게 그 제가 또 약간 요번에 영화 보면서 이해 안 됐다가 이제 찾아보고 안 게 여기서 보면 무슨 뭐 여기서 주인공이 그레고리가 뭐 20 몇 년 만에 드디어 TV를 볼 수 있군요. 이 말 저도 저게 무슨 말이지? TV를 왜 못 봤지? 약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화 검열 뭐 그러니까 애초에 TV를 원래 못 보게 했대 그냥 그 70 몇 년대까지 못 봤어 TV를. 그때 이제 영화에서도 그 70 몇 년인가 80 몇 년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 허용해 준 거예요 실제로 나라에서. 그렇다. 그게 무슨 뭐 백인이니까 TV 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못 봤어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 뭐 언론 통제, 뭐 문화 통제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게 뭐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 전체가 국가의 체제 자체가 진짜 좀 북한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네.
그런 나라이 체제인 거지. 그래서 그래서 TV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제 뭐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그런 그 정도가 것을 아니야. 넘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편지 같은 거 검열하는 거 나오잖아요. 좀 네.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다 칼로 오려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한 편지를 이제 중간에 받는 장면을 네. 보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랐던 게 저런 거면 그냥 편지를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어쨌든 뭐 전에는 줘가지고 전에는 주네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당시 때 이제 남아공의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이제 배경을 확실히 모르면은 좀 이제 이게 네.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뭐 따로 영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초에 딱 그 주인공도 와가지고 처음엔 당연히 이제 또 자기의 인식대로 아 이 나쁜 흑인 놈들 하고 또 이제 사실은 뭐 남아공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뭐 이제 흑인을 뭐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막 대놓고 막 깜둥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네.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80년대 또 막 그런 거 흑인 시위 그 영상 있어요. 그거 막 그 채찍 같은 거 있잖아. 경찰들 채찍 같은 걸로 그냥 막 대놓고 패 막 그냥 패고 그 총을 예사로 막 빵빵 쏘더라고. 네. 네, 그래서 진짜 무법 천지. 네 진짜 인권이라는 거는 뭐 없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런 그러니까 시위도 뭐 총 쏘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대놓고 때리고 그러는데 뭐 감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쵸. 오히려 이 영화도 되게 순화된 편이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워 오브 원이라는 또 유명한 또 남아공 그 배경을 한 영화 거기서 저도 저거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자기 신발에 그 똥 묻었는데 그 핥아 먹으라고 아. 막 흑인 연락 팬 다음에 거기 그 장면 있었어. 그 파워 오브 원에서 당연히 또 이제 이 주인공도 뭔가 그 충실한 간수로서 이제 네. 그렇게 열심히 검열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이렇게 약간 발탁을 받은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좀 흑인들과 이제 어울려 좀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 흑인 친구도 있었고 네. 흑인들의 언어를 할 줄 아니까 이제 또 흑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백인들 모르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간파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더 이 사람한테 좀 그쵸. 중책을 맡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사실은 굿바이 만델라가 아니고 이제 굿바이 바파나죠 원제가 바파나인데 그 바파나가 어렸을 적에 그 친구 이름이죠. 네, 그 흑인 친구의 이름. 네. 만델라가 그 아내와 면회를 할 때도 계속 옆에 감시하면서 정치적인 얘기 안 됩니다 하면서 네. 이제 막 압박을 주고 네. 맘 편히 얘기도 못 하게. 그래서 그 철저한 간수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걸 모르는 척하다가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이제 네, 위에 밀고. 고자질을 하는 뭐 이런 네.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은근히 이 주인공이 되게 어떻게 참 이거 편지 검열을 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유능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약간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위장된 그 엽서. 네, 엽서도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간파해 버렸잖아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간파하는 바람에 다른 또 흑인 이제 만델라의 또 네. 동료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죽게 되죠. 은밀한 계획을 알게 네, 돼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야 진짜 나쁜 놈들이 더 머리가 진짜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게 그거를 이중으로 된 엽서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시 넣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키게 한 다음에 그렇지. 몰래 네. 거기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잠복하고 있다가. 네. 주인공도 뭐 되게 계속 만델라의 적대적이었고 되게 참 그런 충실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도 약간 이 영화에서 또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이제 다른 이제 이 와이프가 다른 그 간수들 사모님들이랑 또 이제 어울려 있는데 좀 싸바싸바 하려고 자기네 집에 맨날 초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줌마들 그 아지트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집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자기 남편의 그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그 흑인 친구랑 네, 같이 찍은 사진 그러면서 어깨 동무도 했어.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보면 약간 단지 그때 뭐 흑인 친구가 있었다는 거 이유만으로 이 사람까지 뭔가 되게 이걸 되게 약간 수치스러운 놀림감이 그렇지. 드는. 너 흑인 친구래요 하면서 약간 뭐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약간 네, 이제 네. 뭐 그게 마치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약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스스로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진 왜 같이 네. 보여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인간 자체는 되게 어릴 때 편견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시절은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뭐 사회적인 그런 이제 네. 머리가 굵기 전에 그렇죠. 물들기 전에 오히려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흑인 친구와 되게
즐겁게 놀았었고 특히 그게 약간 뭐 두 개 나무 막대기 2개 들고서 약간 칼싸움처럼 네. 하는 그 장면도 네.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게 뭐 민속 약간 놀이인 건지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것도 이제 그 흑인 친구랑 놀면서 그걸 배운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 흑인 친구가 뭐 어디 떠날 때 이제 증표로서 약간 털 달린 약간 팔찌 같은 거 네. 이제 그걸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지금 간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친구에 대한 추억이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네. 또 그 물건도 되게 잘 간직하고 네. 있었죠. 근데 다만 이제 남들 앞에서 막 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약간 뭐 좀 이 아마 남아공 말로 되게 흑인을 비하하는 그 용어를 쓰거든. 이제 뭐 영어 그 N 워드처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주인공이 만델라에 이제 감화돼가지고 솔직히 뭐 만델라 대놓고 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편의를 봐준 것만으로 완전히 뭐 역적 취급을 그냥 죽일 놈이 돼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 됐고 막 다 하나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새끼 깜둥이 뭐 하수인이구만 이러면서 막 되게 약간 백인이라도 흑인 편 든 사람은 완전히 철저하게 약간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외국 영화에서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말싸움을 할 때 가족이나 뭐 와이프 얘기나 네, 뭐 이런 꼭 가족을 꼭 건드려.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우리랑 좀 정서가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서 패드립이랑 진짜 싸우는데 걔네는 약간 다른 게 말로 이렇게 싸울지언정 주먹이 나가는 놈이 지는 거. 약간 좀 이런 식이라서. 그러게. 그래서 가끔 저는 저는 이제 NBA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데 트래시 토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되게 황당한 게 이렇게 막 선수가 이렇게 서로 이제 코트에서 하고 있다가 막 이제 농담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아유 너 오늘 힘이 되게 없어 보인다 막 그러면은 나 어제 네 여자친구랑 밤새 하느라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막 그러면은 그러냐? 나는 어저께 니네 엄마랑 3번 했는데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점점 돌을 넘어. 그래서 야 얘네는 진짜 이런 식의 약간 패들이 색드립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미친하면서 이게 바로 용납이 안 되잖아 우리는. 저거 될 것 같은데 야 얘네는 인내심이 많은가 보다. 서양권은 뭐 그게 다른 건지 진짜.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할지언정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거 하는 거는 더 나쁜 놈이라는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건지 진짜 좀 이야기가. 근데 서양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꼭 나오잖아. 꼭 나와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야 얘네는 이런 게 되게 좀 일상 다반사인가 좀.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약간 인성을 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주먹을 서로 이제 주먹 다짐을 할지언정 저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어떻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나.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서로 때리면은 그냥 얼굴 한 대 맞고 멍 한 번 들고 끝나는 건데 이거는 뭔가 되게 내상이 남을 수도 있는 말을 막 하니까 언어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 저 쓰레기잖아 완전 인성 쓰레기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좀 서양 영화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느낌이라서 그냥 뭐 뭔 말은 못하냐 하고 그냥 뭐 넘어가는 식인데 참 그런 점은 약간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준이 다른 건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또 아내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주인공 참지 못하고 또 이제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주먹을 날리는데 근데 왠지 느낌이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공의 그게 날린 게 정당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저 폭력을 그치. 자기를 자제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저런 미숙한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참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영화였나 어디 영화도 보면 그 만델라가 그 청년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인물이었어서 뭔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뭔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인데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평정을 이루면 안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리더가 되려 그러면 평정심 그런 것들을 항상 유지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점점점 만델라와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지내면 지낼수록 이제 이 주인공은 그레고리는 감화가 되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뭐 악의 수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는 네. 그 국가에서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었어라고 끊임없이 말했었던 그게 주입시킨 그리고 저 그 뭐야 자유선언문 자유선언문. 네. 그거를 여태까지는 흑인들의 그냥 폭동선언문 비슷하게 이제 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읽어보고 나니까 다 맞는 말이네. 네. 좋은 말이었잖아. 그래서 저 그 자유선언문을 한번 내가 보려고 했는데 뭐 인터넷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아무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저도 뭐 따로 이게 네. 자유선언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만달라 연설만 있고 네. 나 이거 좀 그 원본을 보고 싶었는데 네. 뭐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 아니면 이게 뭐 한글로 된 건 없는 건지. 그러게. 근데 원본이라도 원본 있으면 팝하고에 이렇게 돌려서 번역이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네. 혹시 자유선언문이 맞나? 혹시 뭐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이 주인공도 그래서 직접 자기가 찾아봐가지고 이제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자유선언문이 백인들도 아무나 볼 수 없는 금서, 예. 금서라는 게 난 참. 금서 목록 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인공 몰래 이제 자기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래도 주인공은 그래도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그렇죠. 자기 알고 있는 거에서 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나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럴 수가 하고 왜 다 좋은 말이잖아. 만델라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네. 뭐 모두의 인권, 평등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였었는데 뭐지? 국가 전복하려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약간 또 중간에 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되게 뭔가 또 그렇게 약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건 옳지 않아요라고 또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뭐 저도 이거를 실제 이제 만델라의 그 생애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만델라도 약간 그 비폭력 노선으로 이었었죠. 예, 갔었어. 이제 갔는데 이게 또 물론 이제 비폭력 투쟁이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폭력을 지향했는데 네. 그걸로 계속 이쪽에 사상자만 나오고 계속 뭔가 저쪽에는 훨씬 힘이 센 권력이 이쪽을 폭력으로 누르고 네. 있는데 이쪽에 그 소수의 집단이 비폭력으로 저항한다는 네, 거는 또 사실은 이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좀 또 한계가 있단 말이야. 네. 그 니들이 폭력 쓰는데 우리는 비폭력 그럼 그냥 계속 맞아주는 네, 거 계속 꼴이라서 뭐 게다가 또 그게 뭐 실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표현한 게 우리가 맞는다고 표현하면 맞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계속 죽어 나갔으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럼 이쪽만 계속 뭐 가만히 죽어줄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죠. 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그레고리아 어떤 또 이제 만델라와 그 동료들의 약간 좀 토론 장면이 이제 뭐 이것도 뭐 어느 한쪽이 맞다 그러다 이렇게 뭐 딱 그렇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게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든 게 최고 좋은 거고. 네. 사실 저도 이제 비폭력을 그래서 이제 간디를 존경하기도 하고 무저항 비폭력 이런 거를 지지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대서특필됐었던 그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네. 진짜로 무혈혁명으로서 진짜로 그 범죄를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사람들이 외국 같았으면 거기서 뭐 화염병 던지고 막 그렇지요. 곳곳에 난리 화재가 났지. 나고 난리가 어. 났을 텐데 우리는 단순히 다 약탈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거는 이제 대단한 성과였고,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줘서 그런 건데 아마 그때 촛불 집회 때 사람들이 한 뭐 100분의 1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성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일이 가능하지가 예. 않아. 그러니까 쪽수가 많으니까는 저쪽에도 힘을 못 쓰는 거지만 여기처럼 쪽수가 진짜 없는데 촛불 들고 이랬으면 그냥 몽둥이로 다 그냥 두드려 맞는 네, 그렇지. 거라서. 아니 뭐 그 영상만 봐도 대놓고 채찍 누르고 그냥 총 빵빵 쏘는데. 그러니까 계속 총질하고 네. 막 몽둥이로 사람들 패고 있는데 거기를 그 무저항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만델라도 우리는 폭력 저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네. 이렇게 안 되겠는데. 사실 이제 그건 좀 딜레마 같은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그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좀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물론 여기에 대입할 건 아닌데 이제 북두의 권도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야. 라우가 이제 어느 마을을 갔는데 이 녀석들은 저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촌장이란 양반이 우리는 무저항을 지향합니다. 무저항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라우가 어린애 한 명 잡더니 그럼 너희 무저항으로 이 아이를 구해봐라 이러잖아. 근데 좀 솔직히 이제 뭐 그 장면은 워낙에 이제 북두의 권이 워낙에 좀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에 대입할 건 아닌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에피소드도 조금 그러게 또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어쩐지 그 무저항이 물론 숭고하고 의미가 있는 건 알지만은 사실 또 그 라오처럼 그 대놓고 뭐 그렇게 나오면은 또 사실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저항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델라가 혹은 그 집단이 계속 무저항의 노선을 걸었다 그러면 아마 큰 일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다 소멸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통할 상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네. 반드시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무저항 비폭력만 고집해서는 뭔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너무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만델라에게 좀 친화적인 인물로 바로 찍혀버리는 마당에 아내는 그냥 이제 약간 사적으로 내가 그 당신 그렇게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원망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엄밀하게는 이 간수가 만델라한테 이제 잘해줬다기보다는 그냥 해줘야 되는 것 정도만 해준 건데 네. 그거 그 정도 해줬다고 엄청나게 여기서 이제 핍박을 받는 거 보고 나서는 야 이거 진짜 사람들 눈밖에 이만큼이라고 나면은 이게 집단 사회 생활을 할 때 참 이런 뭔가 계급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은 참 힘들겠다. 네. 스트레스 많이 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뭔가 뭐 윗사람의 눈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참 어디에도 똑같은가 보다. 네, 그렇죠. 그래도 난 이 영화 되게 보면서 근데 이 주인공 부부가 그때 금슬이 좋더라고 되게. 근데 의외로 되게 좀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그 처음에는 이렇게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게 돼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려나 근데 또 티격태격하면서 네. 서로 또 이해를 잘 하고 또 남편이 그런 걸 또 부인이 또 잘 받아주게 네. 되게 뭔가 이제 화를 내고 뭘 하는데 나름 그래도 결혼을 잘했나 보다. 네. 후반부까지 되게 가족이 되게 돈독해 되게. 네, 돈독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부에 이제 섬에 이제 이 가족들이 딸하고 아들하고 다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흑인들이 당하는 그런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이 자식들이 네. 보고 딸이 저기는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그렇지.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지. 예, 좋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길거리에서 또 막 흑인들 두드려 맞는 걸 또 이제 아이들이 봐요. 근데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딸이 왜 아빠 왜 그 흑인들 안 도와줬냐고. 네. 왜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통행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통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행증이 필요 없다 한다. 우린 없어도 돼. 왜요? 우린 백인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주인공이 그 어릴 때 그 편견 없던 그 흑인 친구가 놀던 그것도 그렇고 또 이 딸의 사실 대사도 마찬가지란 네. 말이야. 그러니까 그 편견이 없는 순수한 어린 아이들은 네.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치. 오히려 어른들은 더 네.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세뇌가 된 네. 어른들은 예, 예, 예. 흑인들은 그냥 그래도 돼. 그리고 우리는 그냥 특권층이니까 통행증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흑인들만 통행증 필요하고 없으면 네. 두드려 맞아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딸과 그 아버지의 대화가 네, 네, 네. 또 참 인상적인 장면인 그래서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지혜를 깨달은 분이 있는가 하면 여태까지 이제 쌓여 왔었던 그 수많은 고정관념이 눌려가지고 진짜로 그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틀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진짜 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죠, 좀,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뭐 그 단어를
가급적 안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 유형의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그 무섭다. 그 네.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저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피부색이든 간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하는데 크고 나면은 아 저 사람이 또 뭐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아이 뭐 피부가 까만지 뭐 머리가 긴지 뭐 짧은지 뭐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네. 예, 여기서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저는 좀 뭉클한 좀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세월이 흘러요. 이 영화도 보면은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했다가 네. 이제 70년대 했다가 80년대 했다가 이제 90년대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또 요 주연 배우 이 그레고리 역할만 이 조셉 파인즈라는 배우인데 사실 이분도 우리가 얼굴은 잘 알아요. 예. 얼굴 보고 이 사람이네 약간 다 할 네, 배우인데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이분 그 배우분의 성향이 원래 이제 있는 건지 제가 이분이 나온 영화 중에서 또 이제 그런 영화 있거든. 이분이 그 로마 구인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의 부활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이게 국발문화랑 겹치는 게 이것도 이제 로마의 구인으로서 되게 약간 이제 뭔가 예수님을 되게 이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화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조금 이것도 만달라한테 감화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만 뭔가 비슷한데 뭔가 어떤 위대한 선지자에게 감화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참 좀 우연이 있어가지고 또 보니까 루터 역할을 또 맡았더라고요. 루터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약간 좀 배우 본인이 그런 주제를 좋아하나 보다 약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흐르는데 그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중간에 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사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약간 이것도 조금 의심이 되죠. 만델라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고 네. 간수 아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네. 뭐지? 이걸 좀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 찝찝한. 뭐 물론 물증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만델라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죽고 이 간수도 똑같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암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처벌 수위가 얕고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덤프트럭으로 이제 깔아버리는 그런 것들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예. 뭐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암살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이 아들 둘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건가 아닌가 뭐 실제로 그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진짜 타이에 의해서 타살을 당한 건지 알 수 없는 좀 약간 그럼 교계가 갸웃해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애초에 계속 약간 이 주인공 맨투맨으로 전담하는 약간 그 상관 있잖아요.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뭐 이제 뭐 안기부 네. 뭐 이제 국정원 여기도 이름이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더라고. 네.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기관은 약간 다 공통적으로 안기부였다가 국정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맨투맨으로 지령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약간 후반부에 이제 주인공이 물어보잖아요. 진실을 말해봐요. 네. 정말 내 아들 그쪽에 죽은 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약간 좀 뭔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이제 그 국제 사회의 이제 압박과 여론과 그것 때문에 이제 만델라를 계속 그렇게 막 그 깜방에는 이제 가로등이가 뭐 하니까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약간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택연금 형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거의 그 간수랑 더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또 간수도 이제 약간 일반 간수가 아니라 어떤 한 이제 기관 전체를 좀 통솔하는 네. 그 역할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면회할 때 그 벽을 네. 없애버린 거고 또 이제 이 만달라랑 그 이제 어릴 때 자기 흑인 친구랑 했던 그 이제 나무 네. 막대기 들고 칼싸움하는 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해가지고 아. 네. 그 장면도 이제 감동적이죠 되게.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꽃 같은 걸 다듬고 있었나? 근데 막대기 들고 만델라가 딱딱딱 하니까는 간수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나는 거기서 이제 뭔가 제지하려고 할라나 했었는데 막대기를 똑같이 이제 딱딱딱 막대기를 네. 치면서 이제 뭐 대결 뭐 결투 뭐 이런 게 네. 비슷하게 하는 좀 대련 뭐 네.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이제 뭉클하더라고. 엄청 뭉클하지. 네. 내가 또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자기 아들도 또 간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네. 같이 일 시키면서 그치. 그래서 아들아 아빠 맞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모르지만 난 어릴 때 이제 흑인 친구가 이걸 한번 놀았었단다. 약간 그쵸. 그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할 무렵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네. 꼬맹이 때 이제 친구랑 같이 저거 하다가 난 이제 어디 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련하면서 그 막대기 싸움 하고 이제 팔찌도 건네주고 했었던 네. 그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네, 만델라와 이제 그 성인이 된 이 주인공이 그 겹쳐지면서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만델라처럼 이렇게 딱 겹쳐지는 네.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제랑 이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만델라를 이제 어릴 때 내 친구였던 그 밥 하나에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굿바이 밥 하나가 되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만델라 딱 당신 이거 할 줄 아냐고 이제 막대기 어디서 배웠어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걸 아는 사람들만의 어떤 통하는 약간 서로 그렇죠. 그런 거지. 그 장면도 참 뭉클하지. 그 맞아요. 면회 장면과 더불어서. 네. 사실 이 영화가 워낙 이제 좀 잔잔한 톤이다 보니까는 뭐 어떤 큰 뭐 대사건이나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잔잔한 좀 뭉클한 장면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만델라가 석방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또 마지막에 주인공은 또 만델라 막 이렇게 넥타이도 매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어릴 때 흑인 친구였던 그 팔찌를 네. 이제 만델라에게 아, 건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저를 지켜줬던 물건이 네. 당신도 지켜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델라한테 딱 주면서 뭔가 감동의 도가니가 이제 밀려오고 그래서 또 이제 막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만델라도 이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석방 드디어 27년 만에 만델라가 석방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걸어가면서 손을 들면서 딱 가고 이제 이 영화 엔딩이 진짜 되게 난 다시 볼수록 되게 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연출이 좋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혼자서 이제 그 TV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유선언문을 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게 인상적인 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그곳에는 평화와 우정이 넘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미, 웃기는 거 이런 걸로 따지면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로 되게 담백하고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도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심파여적인 연출이 없어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래 이제 약간 좀 그런 한국 영화들을 보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너무 재밌어야 된다는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건가? 강박관념.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어떻게라도 자극적으로라도 네. 만들어서 웃겨야만 된다라는 뭔가 이런 게 이거는 진짜 이 영화는 웃기려고 만드는 거 한 개도 없어도 진짜로 몰입되고 그 잔잔함 속에서 이 인생과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런 잔잔한 감동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때로는 뭉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무슨 이게 뭐 아예 장르가 다르니까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한국 영화 좀 요새 왜 그럴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 이게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야 되고 이목을 끌어야 되고 좀 웃겨야 되고 사람들한테 뭐라도 줘야 된다는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영화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심심한 거를 절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 영화를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만델라가 있었던 그 성취에 집중했을 것 같아. 맞아요. 예. 뭔가 이 사람이 이런 대단한 어. 일을 해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난 그 결과에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과보다도 그 중간에 있었던 이 간수와의 우정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렇지. 시간을 보냈었던 그 소소한 그 인간적인 네,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한국의 정서가 반영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과 제일주의, 이 사람 그치 결과 이 제일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뤄낸 성과라든지 그런 결과를 사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태까지 이 사람이 이랬었어. 그러니까 나 항상 뭐 금메달리스트 1등만 기억하고 결론이 그걸로 귀결되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성과제일주의로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시각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 영화에서 보여주는 약간 그 잔잔한 감동이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결이 걔네는 뭔가 너는 너대로 괜찮다라는 식의 이제 그렇지. 좀 잔잔한 스타일의 그런 영화들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뭔가 어떤 영화를 막론하고서도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성취를 맞아. 해내야 되고 목적과 성취. 그걸 이겨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보다 결과가 항상 더 중요한 듯한 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사회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반영된 네.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국 영화도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만연한 게 아닌가 좀. 그리고 확실히 지금 마진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영화의 그게 기조가, 그러니까 웃기는 거건 슬픈 거건, 그러니까 울리건 웃기건 간에 과잉돼 너무 과잉이야. 너무 과잉. MSG 팍팍 쳐가지고, 그치. 울려야 돼. 슬픈 분위기를 깔아서 어떻게든 울게 만들 거야. 그리고 웃기는 거는 삼류 개그 다 갖다 붙여서라도 웃기게 만들 거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감동시켜버리겠다. 너를 웃겨버리겠다. 그 강박관념에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약간 좀 이렇게 담백하고 좀 심심하게 가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느낌이야. 네 맞아요.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렇지 않게 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건데 맞아요. 너무 조금 이제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런 영화 보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정화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딱 주인공이 그렇게 혼자 TV로 그 만달라 석방되는 장면 보면서 혼자 조용히 그거 딱 읽고서 마지막에 굿바이 바파나 딱 할 때 나 길이의 김대중만큼의 눈물이 막 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그러니까는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약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그러니까 소소하게 진심을 얘기하면 그 진심은 항상 전해지는 법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든 뭐 웃기고 울리기 위해서 뭐 이상한 방법을 막 쓰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그 극대화를 노린 효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자꾸 보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 딱 던졌을 때도 그냥 그것만으로 오는 게 있는 건데 너무 자꾸 이거저거 꾸미고 뭐 자꾸 네, 이제 네. 포장하고 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만달라를 다룬 영화가 헐리우드에도 되게 많은데 다시금 또 든 생각은 좀 이런 느낌으로 DJ 영화가 나와주면 네, 좋지 않을까. 나오면 좋겠다. 예. 굿바이 만달라 같은 이런 느낌의 영화가 또 다시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 뒤도 약간 궁금해서 여기서 이제 석방되고 딱히 그 뒤에 만델라가 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그 대통령 됐다는 것만 나오지. 이제. 네. 94년에 됐다는 것만.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찾아보니까 그 뒤에도 그냥 바로 해피엔딩이 아니고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있어. 많더라고. 네. 나와서 저는 이제 몰랐었지만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정신적 지주로서 이제 감옥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계셨는데 그 동안 바깥에서도 계속 그 투쟁을 했었던 거는 이분의 부인이었었다. 네. 부인이 거의 이제 투사나 다름없고 따지고 보면 부인과 딸이 계속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았는지 나오고 이제 나와서는 아 이게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이제 폭력과 투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약간 DJ의 유지랑 좀 비슷한 부분을 네. 좀 발견했었는데 화해와 용서라는 그 공통된 키워드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온 다음에 부인하고 이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네, 부인은 그래서 이혼을 부인은 계속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말을 좀 강경 노선이 됐고 강경이었고 이제 이분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린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분리와 분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DJ랑 약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참 그 오랜 동안 버텼지만 또 막상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부인하고 이렇게 또 뭔가 좀 예. 사이가 그렇게 이혼을 좋지는 했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 면회 장면의 감동이 약간 조금 아 그렇게 애틋하게 했는데 만질 수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혼을 했다는 정작 고생 다 하고 났는데 이제 이혼을 뭐,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뭐 보이는 것만큼 또 실제 생활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네. 있었는데 아무튼 그 뒤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그 만델라의 일생을 찾아보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분이 뭐 어느 정도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의 저거 평가를 높이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그냥 대충 그런 줄만 알고 그렇지. 있었는데 네. 잘 보니까는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이 삶도 참 우여곡절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런 삶을 도대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뭐 DJ의 삶을 봤을 때도 야 이게 참 인간으로 가능한 삶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델라 보면서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니까 어떻게 다 그런 이렇게 나라가 다른데도 이렇게 같은 어떤 유형의 그런 길이 이렇게 되는 건지 참. 뭔가 좀 영혼이 같은 저거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되게 좀 너무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은 또 이제 이것도 뭐 제가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건데 약간 이제 현실의 씁쓸함을 좀 얘기하면은 그냥 어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뭔가를 또 대통령이 되고 그럼 이제 뭔가 나라를 좀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들 하고자 했던 거를 이제 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 후 지금은 물음표를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솔직히 만델라 이후에 뭐 남아공 상황을 검색해 봤는데 내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씁쓸했던 거는 이제 사실 이것도 좀 나도 우리나라 또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델라도 화해와 용서라는 키워드로 다 백인들을 끌어안았잖아. 아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남아공은 이제 정말 차별이 없는 지상 낙원이 되었는가? 라고 이제 그때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여전히 백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니까 그 만델라의 어떤 위대한 그 화해 용서 그렇게 포용한 것 치고는 여전히 백인들이 딱히 그러니까는 아니, 물론 뭐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어떤 극우적인 뭐 사람들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네.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화해와 용서를 한 측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그걸 발휘해서 그렇게 끌어안은 건데 그러니까는 만델라의 유지를 받아서 그 뒤에도 좋은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화해와 용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평등한 네.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걸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딱히 그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걸 보면 가끔은 저는 미친 개한테 몽둥이가 답인 네. 건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만델라나 DJ의 어떤 그 숭고한 그건 너무 당연히 너무 위대하고 이제 훌륭한 거지만 이제 과연 좀 이게 그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뭐 저의 알천한 생각으로는 그렇죠. 조금 그런 뭐 저희의 그 얄팍한 생각으로는 아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용서 화해는
저쪽에서 오히려 이제 가해자 쪽에서 구해야지 피해자 쪽에서 저쪽에서는 나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 네. 그 더글로리에서 문동훈이 그렇게 당했는데 문동훈이 아니야 이제 나를 용서해 줄게. 저쪽에선 나를 이미 깔보고 그냥 아무 인간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현실적인 씁쓸함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심각한 얘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 여담으로 뭐 제가 또 생각하는 이런저런 이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 보면은 또 이제 또 DJ와 그 만델라의 공통점이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랑 공통점이 있죠. 마이클 잭슨과 친분이 있었다. 저도 잊고 싶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이제 만델라도 자주 찾아갔었고 또 DJ의 또 취임식에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참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취임할 때. 저는 이제 약간 좀 오바긴 하지만 그분들은 다 같은 이제 약간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뭐 괜히 좋아했겠냐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그 톱스타들이나 자신의 그 에고가 확실한 그런 슈퍼스타들은 무슨 돈 주고 부른다고 그냥 그렇지. 아무데나 가진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 뭐 돈 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이 올 레벨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마이클 원해서 잭슨.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만델라란 인물이 물론 뭐 남아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제 전 세계 좀 흑인들의 약간 조금 어른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유명한 흑인들이 다 이제 뭐 오바마도 그랬고 만델라의 생애를 알게 된 다음에 나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뭐 또 그런 참 또 의미가 있고 뭔가 하나의 그 커다란 이정표를 세워준 롤 모델로서 네. 그 거목이었었는데 뭔가 이분의 그 유지라던가 그 대단한 거에 비해 그 성취는 엄청 대단한 거는 맞긴 맞지만 그 뒤에 그 나라의 상황이라던가 이랬던 게는 그분의 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네. 약간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러게요. 네, 한 개인의 힘만으로 그걸 뭐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러게요. 네, 그거는 뭐 사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냥 그 자기들 삶만으로도 초인인데 그치. 그 이상의 거를 하기는 이제 그건 진짜 그 어떤 뛰어난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되는 면에서는 건데, 그분들은 최상의 이제 그 이상을 보여줬고 그렇지, 그런 이제. 기준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이상향과 비전을 이제 제시했으면은 그 지도자가 거기까지가 그 지도자의 역할이고 네, 이제 그치. 나머지는 이제 좀 일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그걸 따라가 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사회가 바뀌는 건데 맞아요. 뭐 이제 그거를 다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그게. 않다. 왜냐면은 더구나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지만 기득권은 자신들의 그 세력이 그렇죠, 네. 그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벽을 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의식을 깨우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들은 최대한 그걸 못하도록 막겠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항해서 투쟁해서 그러니까는 뭐 총칼 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각자 이제 좀 깨어나고 내가 좀 더 깨어 있으려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뭐 좀 뜻깊은 영화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뭐 저희의 레벨로는 좀 너무 또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적어도 또 이제 이런 좀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좋은 영화 네. 굿바이 만델라. 그렇죠. 이게 영화 자체로도 소소한 감동이 있는 좋은 영화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고 네. 실제 인물의 삶을 이렇게 잔잔하고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뒤에 이 사람의 일대기를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또 그 남아공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고 그 후대까지 사상가로서 우리에게 주었었던 그런 영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뜻깊은 영화가 아니었나. 뭐 여러모로 영화 자체로도 네. 재밌었고, 그다음에 실제 이 인물의 삶을 또 약간 엿보면서 우리도 이런 점은 좀 배워야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목을 굿바이 만델라로 바꾼 게 아무래도 밥 하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이게 것 무슨 같아가지고 내용인지 그냥 조금 어떤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바꿨나 보다 네, 만들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요 영화 마지막 그 엔딩 딱 보면은 왜 이게 원제가 네. 그거였구나. 굿바이 밥 하나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죠. 진짜 그 주인공 할 때 나도 모르게 찡해지는데. 그래서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